여러분, 오늘 저는 총리와 대선에 대한 불운,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총리라는 게 사실 뭐 대통령이나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, 그래도 뭐 명목상 대한민국 행정부의 권한 2인자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정말 부득이하게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야만 할 때는, 그때는 뭐 권한 대행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정부 말기 시절에 최규하 총리, 그리고 노무현 탄핵 사태 때 그때 고건 총리, 그리고 최근에는 박근혜 탄핵 때 있었던 황교안 총리, 이분들이 다 권한 대행을 했었던 경우죠. 이 중에 최규하 씨는 실제로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. 근데 역시 부각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임기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. 옛날에는 뭐 길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정말 1년에 한 번씩 갈아치운다는 느낌이 있어요. 뭐 그리고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많고요. 이 총리라는 게 얼핏 보면 대한민국 행정부의 권한의 2인자로서, 그러니까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것을 거의 대통령만큼 알고 있고 또 뭐 그래야만 한다는 그런 인상.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도 아무런 자질에 있어서는 손색이 없겠다,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. 총리 해봤으면 그래도 대통령 한 50%는 해본 거 아닌가? 이건 아마 본인들도 아마 자신 있어 하실 거예요. 내가 뭐 총리를 해봤다면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래도 50%는 대통령 한 거나 다름없지. 이거는 뭐 이력서 넣을 때 경력직으로 이력서 넣는 느낌이죠. 뭐 이게 아예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그냥 팩트만 보겠습니다. 그 대선과 인연이 있었던 그 총리들 중에서 잘 아는 분들 중에는 김종필 총리, 그리고 이회창 총리. 제가 뭐 노무현 정부 이전의 기억은 초딩 때고 뭐 유치원 때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억이 있진 않은데요. 그래도 뭐 삼풍백화점이나 아니면 IMF 금 모으기 하던 거 TV에서 KBS에 나와서 금을 가져다 주는 걸, 그때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고 하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. 그때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대선, 그때는 뭐 분위기가 이게 이회창 후보가 또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우리는 열심히 김대중을 뽑아야 된다,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다음 대선인 16대 대선, 이것도 전 그때 초등학교 때 일인 것 같은데, 그때는 뭐 대다수가 이회창이 된다고 했어요. 왜냐하면 노무현은 정말 신인이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두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. 김종필 총리, 이분은 제가 뭐 기억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. 가끔 뉴스에서 은퇴 이후에 몇 번 본 적 말고는 없습니다. 근데 뭐 하도 뭐 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미디어에서 그 자세하게 조명을 해가지고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. 김종필 이분이 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총리도 해본 경력이 있는 분인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김영삼, 김종필, 그리고 김대중, 이 삼김이 도저히 야합이 안 돼서 군인이 싫어서 군인을 끌어내리려고 거리에 나왔고, 실제로 끌어내린 다음에 선거를 해보니까 다시 군인이 정권을 잡았다, 이런 뭐 안타까운 스토리요. 아무튼 이 김종필 총리는 그 이후로 뭐 대선에 인연은 없었던 걸로 알지만 그래도 총리가 대선에 나가서 씁쓸한 결과를 맛본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. 왜 총리는 뭐 대통령과 버금가는 권력과 그리고 그만큼의 행정력 이런 게 있는데도 항상 대통령과 인연이 닿지 않을까.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냈는데 사람들은 총리가 대통령을 이미 한번 해봤다고 생각한다, 이건 것 같아요. 사실 총리라는 게 뭐 국가 대표의 자격으로서 해외만 안 나갈 뿐이지 행정부 안에서는 거의 대통령과 비슷한 업무를, 그리고 비슷한 권한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바로 그 점이 총리를 대통령으로서 꺼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분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한번 해본 거나 다름이 없어.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뽑아준다면 대통령을 두 번 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다. 물론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. 총리와 대통령은 다릅니다. 근데 우리가 뭐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총리는 대통령을 해본 거나 다름이 없다, 이렇게 느끼기에는 충분한 거죠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건 개인의 자유니까요. 이 사람들이 뭐 대통령 자리에 거의 앉아본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더욱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, 이런 약간의 불신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높은 자리에 한번 앉아봤다는 것도 그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예요. 이게 사실상 경력직이고 뭐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, 정작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은 이 사람은 구면이고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사람, 우리가 알 거 다 아는 사람,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
대통령 선거라는 게 뭐 정치적 능력이나 실무 능력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카리스마 이런 게 주요 당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쉽게도 선거가 합리나 이성이 아닌 순간적인 직관이나 감정에 의해서 휩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여태까지 사례도 많고 아직도 충분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총리라는 게 아무리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흘러 넘쳐도 그 높은 자리에서 자주 봐서 익숙해지면 그 카리스마가 반감이 됩니다. 평범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준비된 대통령이요? 이미 뭐 총리를 해봤으니까? 아니요, 그냥 탈락입니다. 게다가 뭐 1년만 하고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갈아치워지거나 그런 식으로 관례처럼 이어져 온 그 총리들의 경력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숙하다는 인상을 주기에도 충분합니다. 마치 뭐 인턴 같은 느낌인 거죠. 그래서 이거 앞으로 있을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거 자유한국당 쪽은 황교안 대표가 거의 고정인 것 같아서 전 총리였던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현 총리이자 앞으로 전 총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낙연 총리 아니면 이재명 후보, 비총리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되느냐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. 만약 그 대선이 황교안과 이낙연의 싸움이 된다면 이거는 뭐 역사상 최초로 전 총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. 뭐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뭐 막상 대선이 된다면 뭐 경선 막바지에 그냥 후보직을 내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결국 저는 이재명과 황교안의 두 후보 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전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. 전 총리였던 황교안과 언제나 대선과 악연이 있었던 전 총리들의 씁쓸한 결말,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서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행정구역장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선례가 있죠. 이재명 지사가 뭐 경기도지사를 22년 대선까지 유지를 한다면 약 뭐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력을 검증을 받은 후보가 되는 거고요. 게다가 뭐 성남시 모리토리엄 극복한 사례 있고요. 그리고 경기도도 재판관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. 거기다가 뭐 플러스로 정치적 능력까지 보여주었으니까 뭐 결말은 그냥 대놓고 말하진 않겠습니다. 결말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. 그래도 어차피 우승은 이제 정리합니다. 대선에서 역대 총리들은 항상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. 저는 그 이후로 그 총리라는 자리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선함을 잃게 하고 그리고 카리스마를 잃게 하는 그런 뭔가 계력 같은 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뭐 이런 꿀팁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통령 하고 싶은 분은 절대 총리는 하지 마라.